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강을 1강, 2강을 준비해 주실 분 제가 소개할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네 할 때는 손을 번쩍. 아셨죠? 자,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쪽이 좀 부진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성 샤론호스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大家好. 계속 오늘 이제 강의 벌써 3타임째네. 그래서 목이 쉬었어요. 다시 한번 大家好.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중국어 말입니다. 요렇게 한마디라도 해서 이제 내년에 중국이 열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2단계에서 한 3단계까지 업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를 띄울 때 그죠? 물이 차면 배가 저절로 뜨죠. 예?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이 배도요. 중국이 들어오면서 내 힘으로 뜨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 힘이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수도 선부 배를 띄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국말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마디만 배워도 돼요. 이게 밥 먹었냐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7, 8로만 돼. 18로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발음을 잘해야 돼. 우리는 잘못하니까 18로마 발음을 똑같이 7, 8로마 그렇다고 또 이제 긴급할 때 화장실 가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때 모르니까 제가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급하잖아요. 화장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가야죠. 어따 똥샤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너나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하는 것들은 좀 한마디는 배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머전시에. 어쨌든 여러분들 식사 다 하셨어요? 네. 하여튼 오늘 다시 또 세븐코어의 이제 새로운 어떤 부분에 이제 오늘 2달에 한 번씩 제가 특강을 해요. 1부, 2부를 다 흐름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주서부터 몰입이 답이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을 똑같이 할 때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이걸 길게 가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자기 결단이 안 되고 띄엄띄엄해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국 뜨는 거야. 열심히 해도 어떻게 젓가락으로 국 떠도 안 되듯이 내가 방법을 모르고 젓가락으로 어떻게 띄엄띄엄 떠먹으면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수저로 바꿔서 뜨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지금 분당 시스템에 지금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보면요. 이제 수저로 뜨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국자로 뜨는 시대가 와요. 예? 그리고 국자로 뜨는 시기도 내년, 내후년이면 바뀌어요. 해외가 본격적으로 가면서요. 이제 국자로 뜨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들어 마시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어떻게? 거기를 아예 통째로 들어 마시는. 베트남 가서 통째로 우리 걸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 진짜 결판 나는 것은 대중국에 내년에 바로 진짜 최대 결정, 우리 운명을 결정지어줄 그 가장 큰 시장이 내년에 서서히 도도하게 지금 그것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의 땅이.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가고 나면요. 그 큰 물결은 초창기에 선점하는 그 물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40년 전에 여러분이 돈이 있었다면 강남 땅을 3,000원 주고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야 돼요. 돈 있는 만큼만 사야 돼요.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꼬서라도. 애터미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그 판이 끝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때 40년 전에 강남 땅을 잡고 있던
자손들은 지금 다 빌딩의 주인이 되듯이 지금부터 3년 동안 애터미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부를 갖게 되는 그런 자손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이제 찌깍찌깍해서 1년 반이면 판이 완벽하게 끝나요. 그리고 그 1년 반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부스레기를 먹게 돼요. 부스레기를. 다 쓸고 간 다음에. 예? 빗자루로 다 쓸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스레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몰입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선택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걸어야 될 한판 승부를 봐야 될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사 자격증, 예? 기술 관련된 제 건축 관련된 책을요, 30년 동안 졸업한 다음에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거 요번에 이사하면서 싹 버려버렸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제 과거예요.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전부라고요. 예?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들어가고 한양대학교도 1800명 공대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으로 나오고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장교로 나온 다음에 삼성 들어갔고요. 현대 들어갔고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 12년 했고요. 그런데도 성공이라는 게 안 보여서 찾다가 아메이를 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갖다가 또 6년을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됐고 성공을 했고 잡지까지 나왔는데 성공 유지가 안 돼요. 와, 왜 이러지? 왜? 선택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분야에 기술사도 땄는데 성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작은 성공은 해요. 작은 성공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성공이 없더라고. 나의 성공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성공이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자기가 몰입해가지고 던질 수 있는 그 아이템을 못 찾았던 겁니다. 5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저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55세 때 이렇게 살아간 걸 돌이켜보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 그리고 늙은 몸뚱아리가 보이고요. 중년의 아저씨 그냥 이제는 사회생활에서 이제 퇴직해서 퇴물이 돼가는 뒷방 늙은이로 되고 주말이면 평일에는 어떻게 그냥 제 동기들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산 가고 자전거 타고 그러고 다녀. 그게 최고래요. 무슨 얘기냐면 꿈이 없더라고요. 꿈꾸는 자체가 겁난데요. 아니 꿈 같은 거 꿔서 뭐하냐. 이제 다 끝났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옛날 나이로 보면 상당히 연식이 높은 건데 그죠? 지금 나이로는 아직 중년도 아니에요. 중년도.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아직 생각이 어떻게 이미 자기는 30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놀아야 된대. 제 동기들이 다 금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왜? 57세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물어보면 내가 꿈 얘기를 하면 꿈 깨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지금 우리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 새끼야. 그 얘기를 해.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꿈을 다 이루고 있거든요. 내일 또 신혼여행 떠나잖아요. 내일 신혼여행 떠나요, 제가. 우리 다시 결혼하자. 왜? 그동안에는 젊었을 때는 진짜 좋아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망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해졌어요. 한 7년간을. 어? 아니 50 넘었는데도 와이프와 손 잡았는데 손이 찌릿찌릿하면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전 지금도 손이 찌릿거려요. 지금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1년 전서부터 계속 그랬는데 자기도 찌릿찌릿 안 했던 여자가 요새는 자기도 찌릿찌릿한데. 왜냐? 마음이 편해졌어.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새는 어떻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도 찌릿찌릿한데. 그래. 우리 과거 다 잊고 다낭에 내일 신혼여행 짐 싸자 해서 어저께 다 짐 싸가지고 새 옷도 하나 사고 입고 베트남 신혼여행 갈 옷 그리고 지금 내일 이제 떠나요. 다시 시작하자. 인생 2라운드가 시작이에요.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돈 월 1억씩 벌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벌어봤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대단한 일은 뭐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남의 성공과 연결해서 어떻게? 남을 성공시켜서 성공하는 건요. 이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애터미에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55년 동안은 저 혼자 열심히 사는 방법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기술사를 따고 삼성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투자를 잘하고 나 혼자 BMW를 타고 큰 집 사고 근데 잠시 큰 집에 샀을 때는 기쁜데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원하는 데서 들어갔을 때는 행복한데요. 나중에 그 인테리어가 그냥 식상해요. 똑같아요. 그거로 기쁨을 주질 않아요.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철드는데 55년이 걸렸어요.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을 돕는 거. 그런 것들이 관계예요. 그걸 애터미에서 전 본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애터미에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의 차원을 넘는 거라고요. 돈의 차원을. 에?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스스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을 희망을 갖게 하는 일. 에? 가난해서 헤맸던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 그죠? 남하고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 총장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혼자서 잘 나가셨던 분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은 봉사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거에 행복감을 느끼시더라고. 지난주에도 인도네시아 일주일 열흘 갔다 올 동안 어떻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참 신기하대.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바뀌는 거예요. 왜? 식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돈을 1년에 7억씩 버는데 어떻게?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없대.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전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난 굉장히 큰 비전이라고 봐요. 응?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우리들 밑에 있는 파트너들 해외 나가는 사람들 그걸 후원하는데 다 쓰시잖아요. 위대한 리더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삶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공을 하고 나면 나도 내 파트너들을 성공하는데 헌신하고 살아보세요. 거기에 진짜 참 기쁨이 있고 참 기쁨이 있을 때 몰입이 돼요. 사람이. 순수해진다고요. 영원서부터 모든 것이. 그래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계산기가 들어가면 몰입이 안 돼요. 근데 웬만한 사회생활은요. 다 머리에 계산기 잘 튕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애터미를 진짜 알면요. 잠도 안 와요. 가슴이 처음엔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근데 아직도 애터미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걸 경험 못했다. 애터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애터미 겉에 드러나는 다단계식의 수당만 보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이게 벌렁거릴 수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참 가치가 있을 때 어떻게? 그때 목숨을 거둔 거예요. 안중근 의사처럼. 돈이 생겨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당당히 죽을 걸 각오하고 그냥 들어가요. 기쁘게. 그게 삶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다시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그러면 왜 애터미가 가치로운가? 저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애터미를 안 만났을 때는 맷돌을 갖다가 돌리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맷돌은 안 돌아가고 정지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제가 삼성에 다닐 때는 삼성 회사에 맷돌을 돌려준 거예요. 내가 출근해서. 내 집을 짓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 집 지어주는데 내가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해요. 남의 어처구니를 돌려주는 거야. 정작 내 인생의 맷돌에 어처구니를 바쁘다는 핑계로 놔둬요. 내 가정, 내 자식 놀아주는 거 이런 거 내팽개치고 열심히 13년을 전 삼성에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찰한 거예요. 38에. 어처구니가 없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의 맷돌만 돌아가지고 내 맷돌은 정지하고 있다라는 그 38의 성찰이 저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이 없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자본이 어처구니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면 어처구니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 갖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걸 부정하고 싶었던 거야. 처음에는 많이 부정했다니까. 나 열심히 사는데. 나 기술사인데. 나 삼성 다니는데. 그게 내 거냐고요. 내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남의 어처구니만 돌려주는 나는 머슴일 뿐이었다라는 그 성찰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38에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여. 아, 남보다 뛰어난 정보력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처구니 있게 살구나. 스티브 잡스처럼. 워런 버핏처럼. 돈이 없으면 똑똑하기라도 해야 돼.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근데 평범한 서민은 어떻게? 어처구니가 없어. 왜? 대체 가능한 노동력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분업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착취의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로봇이나 인터넷에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니까. 차별적 지식이 없으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이 없으면 어처구니 없이 살 수밖에 없다. 이걸 38에 성찰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지?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나? 좌절했다니까요. 이걸 내 자식한테 똑같이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메이가 어처구니인 줄 알고 했더니 어처구니가 더 없더라고. 아메이는. 어처구니인 줄 알고 갔더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웬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지개를 갖다 쫓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고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열심히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또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다단계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거는 환상이야. 책에만 나오는 거고 이건 이론상으로 되는 거지 절대 다단계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다단계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한다. 라고 해서 10년이 흘러가는데 결국은 애터미에 꼬드켜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의 문제를 여기서 해답을 풀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아메이나 수많은 다단계들 컨셉은 다 좋아요. 아메이 훌륭한 회사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회사예요. 리치 디보스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 안중근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꿈꾼 분이기 때문에. 서민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꿈은 맞았어요. 60년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작동이 안 돼. 그때는 맞았다고요. 근데 애터미가 그 정신을 이어받는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가 된 겁니다. 3년 전에. 네. 아, 그럼 애터미가 뭐가 다르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6줄을 해야 돼요. 6줄을. 아메이 같은 경우는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내 인맥으로 6명 이상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월 1억을 벌려면 20레그를 해야 돼요. 20레그를 이렇게 펼쳐서. 자, 그러면 내가 성공을 크게 하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내가 7번째 사람이 나왔어. 1번에다 달아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더 성공하려면 나는 옆으로 벌려야 돼. 8번째, 9번째, 10번째도. 이 사람은 자기 인맥 가지고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수없이 내가 후원을 해야 돼요. 또 후원은. 네? 이 사람을 또 성공시키려니까 6명에 또 4명씩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4명씩 24명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 밑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4명씩 해가지고 이걸 다 후원해야 돼. 여기를 다 쫓아다니면서 후원해야 돼. 내가 이 사람들을 구제하다가 내가 죽어 같이. 그래서 코피 터진다고요. 또 성공시켜놨어. 이 사람들을 판매사로 만들었어. 한 달을. 근데 이걸 6개월을 동시에 유지해야 돼. 동시. 이걸 쉬지 않고 6개월을 계속 박아야 돼. 에? 응. 한번 해보실래 이거? 근데 애터미는 딸랑 양쪽 2명, 딸랑 2명 어떻게? 2명씩 태워서 에? 같이 날아가면 돼. 1+4예요. 1+4인데 이 2명만 데리고 가다 보면 한참 타고 날아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 뉴질랜드로 가서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3명씩 태워야 돼. 반드시. 3명씩을 태워서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1명씩 떨어져 죽어도 본인은 성공을 해. 그래서 세븐코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반드시 좌측 우측에 둘만 태우지 말고 3명씩 태워라. 어? 가다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 셋 중에 1명이. 그래서 설사 1명이 뛰어내려서 뉴질랜드로 자살하더라도 둘은 남잖아. 항상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또 직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직급 도전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팀워크로 마치다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을 붙들고 자꾸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셔오신 분이 운전수가 여기에 반드시 3명 이상을 양쪽으로 성공시켜야 돼. 여러분을 탈출시켜야 돼.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주선 없이 탈출할 수 있어요? 우주선을 타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기만 하면 돼. 그럼 왜 타기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애터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부자들은요 자산을 모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모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요 자산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부채를 모으게 된다라는 착시와 착각에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애매한 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산과 부채. 부자들은요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돈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산을 만드는 쪽에만 돈을 써요. 신중하다고 돈을 쓸 때.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들어오면 일단 쓰고 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쓰고 봐요. 자그마한 습관 하나, 자그마한 사고 하나가 처음에 20세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게
5년, 10년 지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 3명한테도 제가 유언으로 남긴 건 이거예요. 제가 유언으로 남겼다니까 이거를. 제발 남편 고를 때도 요 놈이 자산일지 부채일지 잘 생각해서 첫 번째 남자를 잘 골라라. 남자를 잘못 고르면 부채를 골라버리면 평생 부채의 삶을 살게 돼요. 여자의 일생은.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산은 간단합니다. 돈을 썼을 때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 자산이에요. 돈을 썼는데 돈이 들어와. 그럼 자산 활동을 한 거예요. 자산 취득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부채는 뭐냐? 돈을 썼는데 돈이 나가버려. 안 들어와. 그건 무슨 활동? 부채 활동. 자,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산 활동일까요? 부채 활동일까요? 자산 활동이에요? 왜 그래? 다시 설명해야 돼? 농문대학교 나온 거 맞아? 지금 현재는 자산인 것 같은데 과거 본인을 키울 동안 30년 동안 엄마가 본인한테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본인이. 부채였다는 거 알겠어요? 돈을 줬어요? 돈을 뺏어갔어? 돈을 쓰기만 했잖아요. 자식은 부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베푸세요. 물질적으로는 부채고요. 정신적으로 자산이어야 돼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부채인 애들이 있어. 엄마 속색이고 말 드립도 안 듣고 비행 청소년 되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부채예요. 물질적으로도 부채, 정신적으로 부채.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구조조정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조조정해야 돼. 저희는 우리 딸들한테도 냉정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딸을 제가 구조조정했잖아요. 내버렸어요.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자립해라. 아주 냉정해요. 근데 자립하더라고. 이제 자산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돈을 타다 쓰려고만 해. 대학교 4학년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낳아놨으니까 대학교까지는 보내놔야죠. 근데 대학 이후부터는 어떻게? 스스로 자산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립하고. 자동차 구입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죠? 술 먹는 거? 영업한다고 하면서 술 먹어요. 다 부채예요. 부채 활동이에요. 안경 사서 쓰는 거? 넥타이 매는 거? 양복 입는 거? 신발 사는 거? 화장지 이제 볼일 보고 닦는 거? 다 무슨 활동? 부채 활동. 라면 먹는 거? 이빨 닦는 거? 세수하는 거? 모든 행위가 뭐예요? 부채 활동이에요. 돈을 쓰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 저는 5인 가족이에요. 제가 혼자 벌어서 4인이 써요. 집에 부채가 4명 있다고요. 3딸에 와이프.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부채가 아니에요. 왜? 저랑 애터미 하면서 동업자가 됐어요. 응?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터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완전 바뀌어요. 그 아들을 잘 키우면 내 자산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자산이 아니에요. 곧 누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미래에 며느리 자산을 키운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걔가 나한테 돈을 줘요? 장가가 가면 며느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이에요? 며느리 자산이에요? 며느리 자산이에요. 이제 개념 정리됐죠? 거기에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해서 이제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야 돼.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 부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며느리가 미워져. 며느리가 미워진다고요. 에? 왜? 내가 33년 동안 키워놓은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어떻게? 기껏 키워놨는데 그쪽에만 돈을 갖다 주거든.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부 갈등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응? 자, 그러면 진짜 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죠.
예. 건물이 한 100억짜리 자산 정도 되면 요것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건물이라지 더 이상 내가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돈이 얼마씩 들어와요? 한 달에? 월? 한 4천만 원씩 들어와요. 자, 건물 한 채 저 100억짜리 하나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한 월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그 정보를 주로 모셔온 거야. 누가 모셔온 거예요? 여기가 모셔왔어요? 100억짜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이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면 앞으로 5년에서 7년 내로 월 5천만 원을 벌게 되니까. 여기 사람 100%. 99%도 아니에요. 100%에 100%.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정확하게만 하면 100%예요.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몰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띄엄띄엄 와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몰입해서 5년이면 이제 애터미가 월 5천 버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애터미에서 굉장히 쉬운 일인데 100억짜리 자산을 갖다 모은 일은요. 아무나 해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왜? 저 100억 자산을 갖다가 모으려면 일단은 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안 써요. 지출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요. 부자들은 종잣돈을 모아서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데 땅을 사고 또 모아서 건물 짓는데 투자를 해요. 건물을 갖다가 지하 땅 3층 파는 동안 돈이 생깁니까? 돈이 나가요? 돈이 계속 나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계속 돈을 넣죠?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몇 년 있으면 이 건물 속에서 평생 돈이 4천만 원씩 들어올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땅 파는 동안에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애터미도 한 1, 2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땅 파는 작업일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꾸 떠나가. 파고 나면 거기에 광맥이 있는데 다 파놓고 가. 다른 사람이 탁 쳐갔더니 바로 어떻게? 탁 나와. 다 파놨는데 석유를 탁 치면 석유가 나올 텐데 10m까지 다 파놓고 11m째 그냥 가버려. 다음 사람이 탁 파면 어떻게? 탁 나와.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고 애터미에서. 네? 그래서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1층, 2층, 3층, 5층, 7층까지 짓는 동안에도 약 1, 2년 동안 돈이 안 나오는데도 이 사람은 왜 건물을 투자를 하냐? 반드시 건물을 짓고 나면 100% 돈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애터미 사업이 이 건물 짓는 거와 똑같은 사업인지를 보자 이게. 여러분은 애터미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소비 활동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이빨 닦고 오셨죠? 제가 시켜서 닦았어요? 그냥 닦았어요? 점심 때도 닦으셨어요? 저녁에도 닦으셨어요? 3번 닦으시겠죠? 시켜서 닦아요? 그냥 닦아요? 그냥 닦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요? 중국 사람도 닦아요? 인도 사람은요? 베트남 사람은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전 지구에 있는 약 70억 인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 바르고 하는 행위는 애터미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소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활동이에요? 부채활동이에요? 우리가 이걸 평생 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했던 이 소비를 누군가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어디서 해요? 할인 매장, 슈퍼, 인터넷 매장, 면세점, 그죠? 모든 가게에다가 가서 어떻게? 화장품 가게, 건강보조식품 가게, 생필품 가게, 또 식당에 가서 소비활동을 해야 하네요. 이거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할 수 없이 그동안 부채로 됐던 거를 애터미로 생각을 바꾸면 이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여러분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중산층 조사를 해봤더니 중상류층 그래도 450만 원 월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 경우 그죠? 450만 원 중산층이죠? 근데 지출은 생필품 지출이 272만 원. 72%를
지출하더라는 거야. 살기 위해서. 다단계를 하기 위해서 아니라 이거는 어느 가정이든지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이 돈을 어디다 갖다가 소비를 하냐고요. 대표적인 게 할인 매장, 인터넷, 홈쇼핑. 이게 분리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가구당 보통 이마트에 2년 정도 쓰는 게 1,000만 원이 넘고 인터넷 홈쇼핑에 쓰고 하는 것들이 한 2, 3천만 원 됩니다.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지출했는데 그 지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돌려줘요. 할인 매장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내가 물건을 사면 돌려줘요. 자기네들이 가져와. 이익을 자기네들이 갖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익을 7대3으로 나눠주는 회사가 생겼다면 계속 가야 돼요? 7대3으로 나눠주는 회사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게? 비누를 갖다가 바꿔 쓰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치수 바꾸는데 내가 이쪽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바꿔주면 저기서는 이익을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이익 배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애텀이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이익 배당을 하겠대요. 소비자하고 7대3으로. 그거 선택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업 못해요.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이익을 나눠주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나는 그걸 절대 못하겠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것만 아니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성공이 길어져. 성공이 늘어진다고. 요걸 빨리 하려면 개념 정립이 빨리 돼야 되고. 자,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거 뭐냐면 할인 매장보다 30%에서 50% 더 싸게 주겠대. 그럼 더 바꿔 써야 돼,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애터미마트를 정의하자면 소비 활동을 애터미마트로 바꾸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할인 매장보다 인터넷 다른데 뭐 어디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소비자가 돼서 회원이 돼서 어떻게? 물건을 쓰세요. 근데 물건을 쓰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캐시백만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응? 내가 화장품을 썼어. 효과를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미샤나 어디다 이렇게 다른데 아모레퍼시픽 가서 물건 쓰다가 반 쓰다가 주면 현금으로 100% 돌려줘요. 그냥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밑에 박박박박 다 써가지고 3개월 내에 반품해주면요. 현금으로 100% 돌려줘요. 진짜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맨날 당하기만 했지 이런 얘기를 하면 없던 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없던 게 나오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보시라는 거야. 그건 알아볼 수 있겠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러니까 한번 사봐. 그리고 일부러 반품해봐. 심심하면. 반품 확실히 받아줘.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전 일부러 테스트했어요. 전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테스트했다니까요. 왜? 뻥인지 아닌지 알아봐야지. 자, 그러니까 소비를 자산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게요. 애터미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쵸? 금나라 뚝딱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탄생되는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려면 시대 변화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대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애터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로 계속 머물렀었다면 애터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다. 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늘의 천시를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자는 망하고 순리에 따라서 그걸 초이스해서 흐름을 탄 사람은 존재한다. 존이에요. 존. 흥이라고도 하고 존이라고도 해요. 에? 순천자는 존이요.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다. 망이 뭐예요?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흥하는지 안 하는지 볼게요. 130년 된 초인류 기업
코닥 회사가 130년 됐습니다. 1879년도에 사진 처음 작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필름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필름 시장을 독점하면서 어떻게 130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롤로 끼우는 필름을 판때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롤로 끼우는 걸 1884년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30년 전에 많다고 그랬어.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하면 페이스북 같은 거야. 구글 같은 거야. 그 당시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다 투자해야 돼, 말해야 돼요. 여기에다 투자했던 사람은 100년 동안 부자가 됐어. 왜? 100년 동안 올랐으니까, 주식이. 예? 근데 최근 몇 년 만에 망한 거예요. 왜? 변화를 하지 않아서, 거부해서. 여기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도에? 1975년도. 너무 앞서가서 개발한 거야. 에? 저 시대 때 이걸 개발해가지고 사장단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끝내주는 거 개발했다고. 뭐냐? 했더니 필름 없는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썰렁해진 거야.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 우리가 필름 팔아먹는 회사인데 어떻게? 필름이 필요 없는 걸 만든 거야. 역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장시킨 겁니다. 기술. 함구해라. 함구해가지고 덮어놨어요. 예? 근데 13년이 흐르면서 디지털 시대는 도도히 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전자기술이 발달된 데서 소니와 캐논이 어떻게 13년 후에 디지털 카메라를 동시다발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해요. 1995년도서부터. 그 사이에도 계속 코닥은 성장합니다. 95년도까지. 근데 어떻게? 97년도서부터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필름이 없는 세상이 와버렸어. 그래서 2012년도에 망합니다. 에? 파산해요. 에? 100달러 갔던 주식이 0.5달러. 파산. 시대 변화 흐름에 거의. 근데 요 사람이 개발자야. 근데 그때 만약에 코닥이 그걸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했다면 이 디지털 시대도 다 독점했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3%를 독점했던 회사예요. 93%를 전 세계를 필름 시장을 93%를 독점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야. 변화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어? 내가 눈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안 뜨는 게 아니에요. 응? 디지털 시대는 와요. 그 도도하게 오는 그 디지털 시대를 또 읽은 분이 있어요. 그죠? 스티브 잡스. 컴퓨터가 어떻게? 걸어다니는 컴퓨터가 나온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 저 새끼 또라이다. 근데 이제 상식이에요. 저희 집만 태블릿 PC가 2대예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게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5대가 움직여, 스마트폰이. 그리고 중국까지 따지면 어떻게? 예비폰까지 10대가 넘더라고. 네? 아, 중고품 버리지 마세요. 그거 가져가서 해외 사업할 때 인도네시아 가면 그거 끼면 바로 작동됩니다. 그때 유심칩 딱 끼우면 바로 작동되더라고. 그것도 알았어요. 총장님이 핸드폰이 3개야. 베트남 폰, 인도네시아 폰, 우리나라 폰. 꼭 최신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 해외 사업 때 그러니까 중고폰 버리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 사무실이 이제 요번 주에 직기다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저기 업무 개시합니다. 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가고 있다고. 자, 코닥이 망한 이유는 사진에 갇혀 있었던 거야. 자기 분야에 자기만 갇혀 있었던 거야. 내게 최고야. 그것만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오면서 무대가 바뀌어버린 거야. 무대가 없어져 버린 거야, 아예. 네? 반면 후지필름은
필름 사업을 줄여버리고 화장품 사업과 디지털 시대의 모니터 사업 쪽으로 간 거예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키아, 한때는 43% 전 세계 점유를 했던 세계 최강의 핸드폰 회사였어요. 그런데 디지털 스마트폰 시대를 거부했어요. 애플이 스마트폰 시대에 열으니까 어떻게? 노키아는 망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일 많이 썼던 게 모토로라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최초로 만든 게 어디예요? 모토로라예요. 모토로라가 핸드폰을 최초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디지털 시대를 준비를 안 한 거야. 핸드폰만 한 거야, 핸드폰만. 스마트폰을 준비를 안 했어. 없어졌어. 이렇게 한두 개가 가지가 아니에요. 다 없어진다니까?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서 했던 데는 다 흥했고, 디지털 시대에 역행한 기업은 망했습니다. 비디오 가게가 없어졌잖아요. 요즘도 비디오 가게 하면 돼요? 그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로 다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 지역 내에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가게가 전국에 몇만 개였어요. 나눠 먹었다고요, 그 시장을. 디지털 시대는 최강자가 다 먹어. SK 브로드밴드와 KT, 올레 TV가 양쪽에 어떻게? 디지털 TV로 딱 나오면서 두 개 회사가 전국 거를 싹 다 긁어먹는 거예요, 지금. 독점의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는 그런 거예요. 1등이 다 먹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럼 이거하고 애토미하고 도대체 뭔 관계인데 너 거품 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애토미가 설립 7년 만에 1조를 하게 됐던 게 바로 디지털 쇼핑몰을 연 거예요. 8년 전에 어떻게? 디지털 쇼핑몰을 컨셉을 갖고 열었다고 2009년도에. 다단계 컨셉으로 연 게 아니라 디지털 컨셉의 소비시장에 맞는 디지털 쇼핑몰 컨셉으로 열었어요. 그리고 수당만 다단계 방식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35%를 소비자한테 나눠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익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주주 이익이 우선 배당이에요. 주주 배당이 우선이라고요. 이익을 소비자한테 나눠주려도 주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돈 벌 텐데 어차피 디지털 시대가 오고 세상에서 제일 싸고 좋은 물건을 인터넷상으로 올리면 직거래를 하면 분명히 소비자들은 몰려와서 나는 돈을 벌 텐데 이걸 혼자 버는 게 아니라 같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다단계 수당 체계를 집어넣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죠. 네. 처음에 시작은 다단계로 한 거예요. 방판으로 한 거예요. 네트워킹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작년 2017년 9월 1일 애터미가 완벽하게 진화해서 인터넷 쇼핑몰로 작년 2017년 9월 1일 날 디지털 쇼핑몰의 형태를 갖추면서 변화됐고 이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확장되는 구조로 변화됐기 때문에 애터미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폭발적 성장할 때 어떻게?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천시를 못 읽어. 바람 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람 끝나면 그때서도 이거 들고 뛰어. 남들 다 끝난 다음에. 저는 그런 촉이 있는 거예요. 시대 변화 흐름에 애터미가 어디 와 있는지 아는 거야. 어? 내가 하던 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왜? 미련이 남으니까. 돌아갈 다리를 싹 끊어버렸어요. 에? 왜? 과거니까. 아날로그 과거 추억은 좀 묻어두자 이게 미래. 애터미. 애터미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할까? 이 디지털 시장에 알리바바와 다단계를 합쳐놓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알리바바가 되는 건 알죠? 에? 1년에 500조를 합니다.
그 500조 중에 35%. 그럼 얼마예요? 35%? 한 180조. 네? 180조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대형 쇼핑몰이 열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다, 안 몰려온다? 몰려온다. 그걸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고.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상판이야, 상판. 네? 애터미가 상판이라고, 이게. 이렇게. 한국. 여기서 출발했어요, 지금. 근데 끝났대. 아직 여기에 어떻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어떻게?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유럽, 나중에 여기 예비 아프리카도 언젠가는 개발되겠지. 75억 인구가 우리 네트워크에 라인으로 깔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느껴지지 않아? 아, 정말.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이빨 닦아준다고. 디오텍 코리아 칫솔 990원 칫솔. 이걸 우리가 시켜서 닦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닦고 있다고요. 우리 후대 때는, 우리 자식 때는 그걸 인터넷만 키워서 보면 골프 딱 치고 라운드, 반 라운드 딱 치기 전에, 지금 현재 200억 정도 매출 올라오는데 라운드에 한번 끝내니까 400억이 됐네. 아유, 너는 300억밖에 안 됐냐? 나 400억 됐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니까. 이게 상상력이,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 상상이 됐어요. 이거보다 큰 사업은 없다. 모든 거를 다 걸어서라도 여기 끝내자. 마찬가지로 애터미의 회장님도 모든 걸 다 걸었다고요. 초창기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걸었다고요. 회장님이지만 어떻게? 물건 바리바리 쓸고 나면서 10명 만나지 않으면 나 안 들어가겠다. 12시가 됐는데 9명밖에 못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회장님이. 그냥 집으로 아무나 그냥 가서 12시에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물건 팔았대잖아요. 그게 쪽팔린 거예요? 싸고 좋은 거 알려주는 건데? 그 사람이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12시가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연달이 전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애터미는 정리하면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야. 사람 만났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거만 배우시면 이 사업은 쉬워져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엉뚱한 가서 얘기해. 애터미가 미래 유통 디지털 혁명인데 가서 설명하는 건 다단계로 설명해. 그러니까 너나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나 하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여러분이 설명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못 전달하니까 너 꼬드키지 말고 너나 이씨.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거절 당하다 보면 이게 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 밤 메뉴 결정하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고 뭔가 안 될 때 점심 때 메뉴 굴릴 때는 굴려 이거를 뭐 먹을까. 안 되면 이걸 바꿔야 돼, 생각을. 어차피 소비하는 거 100만 원 하는 거 1년이면 1000만 원 어떻게 10년이면 1억 평생이면 4억에서 5억은 우리 쓰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뜬금없지만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해보세요. 안 먹히나 저는 100% 먹혀 거의. 물론 가끔 가다가 완전히 또라이가 가끔 가다 나와요. 원숭이들이 나온다고 못 알아먹는 원숭이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먹어요. 같이 공존해서 산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시대에 있는 사람하고 디지털 시대에 있는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우리 애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니까? 언어가 틀려요. 전혀. 마찬가지로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언어와 애터미 밖에 있는 언어가 달라요.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건 인정해.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응? 40년 동안 쓰는 돈을 애터미로 하면 바뀌어. 얘기해봐요.
그럼 관심 갖는다 안 갖는다? 이게 뭔 얘기지? 잘 들어 5분만. 그래서 지금 5분만 잘 들으시라는 거야. 자, 어차피 너 1,000원짜리 물건이면 원가는 생산자의 300원밖에 안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총판에 400원에 넘겨서 도매상에 500원 넘기고 도매상에 500원 넘긴 거는 소매상에 700원 넘겨서 요 30% 정도 마진을 가지고 소매상이 장사를 하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제조 원가는 30%, 유통과 광고 비용은 몇 프로? 70%.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샀잖아, 그동안은. 그지? 내가 기왕이면 돈을 벌려면 옛날에 총판이나 도매상 그 꼴을 따기만 하면 돈을 벌었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 그것도 안 된다? 뭐가? 시대가 변화돼서 할인 매장 시대가 열렸어. 할인 매장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유통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매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할인 매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응? 이 할인 매장 가는 거 어떻게? 요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뭐냐? 홈쇼핑, 디지털 쇼핑으로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일로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요? 공존 안 되니까 지금도 슈퍼에서 사는 사람과 할인 매장 가서 사는 사람과 인터넷에서 사는 사람과 공존해야 안 해요?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가 왔어도 농사 짓는 사람과 아마존에 사는 사람과 다 공존해요. 네?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유통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산자로부터 굳이 유통을 갖다 거칠 필요 없이 직거래하면 어떨까? 이런 세상이 열리면 우리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분 정도는. 이게 어려워요? 애터미가 뭐니 할 때 어떻게? 직거래야, 직거래. 이걸 실현시킨 회사야. 근데 이걸 많은 기업들이 실현시키려고 했지만 그동안 실현 못했던 이유가 있어. 이게 핵심 비밀이거든.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공동구매. 지금도 제조회사라 바로 쿠팡이나 이런 어떤 SSG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물건 사는 방법은 있어. 알리바바처럼. 그거는 개인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3,000원짜리 살 거를 2,000원에 살 수 있다니까? 어? 여기까지가 개별적으로 가는 거야. 개별적으로 가면 싸게 사. 2,000원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인다면 제조회사는 점점 싸게 주지 않을까? 어땠어요? 싸게 주지 않을까요? 근데 애터미가 지금 400만 명이 됐어요. 400만 명이. 그럼 제조회사들이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혼자 몇 명이서 회장님하고 몇 명이서 했으니까 안 몰려와, 제조회사가. 컨셉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걸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서 이제 어떻게? 400만 명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안 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딱 10년만 지나면. 어? 우리가 5년 전에는요, 카카오톡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는 스마트폰 쓰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지구상에. 변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분이 계십니까? 있어요. 아무리 변해도 안 씻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딴 게 아니라 혼자 사지 말고 어떻게? 이미 이렇게 형성된 데 와서 공동구매해서 사.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면 더 커지겠네. 중국으로 가면 더 커지겠네요. 인도네시아도 3억, 중국 14억, 인도 12억. 이거 다 나열해야 돼요? 몇 명이 전달할 때는 속도가 늦지만 이제 400명이 전달해봐요. 하루에 한 명씩, 아니 한 달에 한 명씩만 전달해도요. 요거 몇 달이면 다 끝나요. 400명이 한 명씩 한 달에 하면 다음 달 어떻게 돼요? 800만이 돼요. 800만 명이 또 한 명만 하면 1600만 명이 돼요. 1600만 명이 석 달째 되면 어떻게 해요? 3200만 명이 돼요. 넉 달째, 5달째, 10달째 되면 지구 다 전달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일은 안 생겨.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전달하면 뭐라 그래요?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전달하다가 죽어. 자기가 죽어, 자기가. 그래서 쉽게 그렇게 막 늘지는 않지만 이제 카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모바일 폰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더 과학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건 분명하단 말이야. 조만간 5천만 명, 1억이 된다 안 된다? 전 세계. 그 날이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재고 처리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애터미에 달라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쉽게 해서 갑이 옛날에는 제조회사였어요. 물건을 줄까 말까? 갑이 결정했다고. 제조회사가. 근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누가 결정해요? 애터미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갑이 되는데 애터미는 실제로 본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가 뒤에 받쳐주고 있으니까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 소비자를 슈퍼갑이라고 그래요. 왜? 제조회사를 선택하는 거는 애터미예요. 근데 그걸 쓰고 말고는 누가 해요? 소비자가 해. 누가 제조회사를 죽이고 안 주고 누가 결정해요? 소비자. 제조회사가 소주회사가 100원 올려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샀어. 근데 우리 납품하는 회사가 올려. 그러면 더 싼 데로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안 팔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물가를 동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뭉쳐버리면 서민들한테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예요. 물가 상승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항상 앞질러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근데 애터미 공동구매해서 버티면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에 300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10년 동안 어떻게? 거의 동결. 요번에 고등어 2,000원 오른 거 이외에는 거의 동결. 모든 품목들이 들어와서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마진만 조금 내서 공급만 하면 끝나. 제조회사도 좋고 안전하고 애터미도 좋고 소비자도 좋아. 중간에 뭐가 안 좋아? 광고하는 사람, 물류 창고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한테는 애터미가 정말 미운 회사죠.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한참 듣더니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었던 이마트가 망하면 안 된대. 나 완전히 벙쳤어. 이거 실화예요. 내가 그래서 껌뻑 그래서 이마트 망할까봐 안 한다는 거야? 응. 야 우리가 한때 몸담았던 곳인데 그게 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주장했던 애가 해외 그 캐나다의 애들 그 와이프랑 기러기 아빠로 해가지고 다 하더니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집을 빨리 정리하자고 해서 집을 딱 해서 송금을 했더니 사라졌어. 사라졌다니까? 아예 안 들어와버려. 그래서 내가 그 도망간 그 사람 와이프가 걔 보고 평생 살지 않는 이유를 내가 연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하고 살겠어? 미래를? 아니 제정신이냐고 그게. 지가 무슨 이마트 망할 거를 지가 왜 걱정하냐고. 에? 자 그럼 애터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2, 3분만 얘기하시면 돼. 정확하게 가볍게 그리고 어떻게? 그러나 진솔하게 진지하게 야 우리 어떻게까지 물건을 썼자니 예를 들게 우리가 칫솔을 하나 사는데 슈퍼에서는 1,000원짜리가 3,000원에 우리가 파는 거야. 사는 거야. 근데 할인 매장에서는 2,200원 파네? 예?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1,600원을 파네? 근데 만약에 애터미에서 990원에 팔면 자 1번, 2번, 4번 어디서 사셔야 돼? 4번. 예,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애터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요거 틀린 사람은 애터미 회원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면접 조건에 딱 하나야. 요것만 이해할 수 있는 지능만 있으면 애터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해서 칫솔을 바꿔 쓰듯이 내 주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 이 얘기를 1차로 해서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 4-5명을 골라내세요. 다단계와 헷갈리지 않고 이 얘기를 딱 듣고 영감 있게 4-5명을 골라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여기에 와서 스스로 네가 알아봐 라고만 하시면 그들이 알아서 2명이 리더들이 나옵니다. 100%. 그렇게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한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같이 앉아서 듣게끔만 해도 성공이 같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어려워요? 요 얘기에서 너 와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사람도 이해해서 말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앉힐 수가 있어요. 몇 명을? 4-5명을. 4-5명을 여기 앉히려면요, 여러분은 전화를 약 50명 정도는 돌려야 될 겁니다. 그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50명한테 전달했을 때 40몇 명한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게임이에요. 왜? 그들은 이렇다라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거부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한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애터미는 이런데 이게 팩트인데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다단계로 생각한다고. 동그라만 보고. 요걸 벗겨 드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부터 먼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몰입하셔야 돼.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들었어요. 회장님 것도 듣고 이성윤 박사 듣고 노총련님 것도 듣고 다른 사업자들 노재영 본부장 것도 듣고 계속 들었어요. 4개월. 4개월 듣고 나니까 개념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달할 때 상대방이 노를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개념이 정확하게 안 되면 전달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상처받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애터미가 잘못돼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난리야. 왜? 다단계 왜 그런데 가가지고 왜 어떤 새끼가 저기 데리고 가냐고 막 와이프가 막 오늘 난리 칠 거야. 그걸 이겨내야 돼. 어쩔 수 없이. 예?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먹다가 밥 먹던 뭘 오바이트를 하더라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처음에. 나도 쩔리더라고. 와이프가 오바이트 하니까 애터미 하자니까 오바이트를 하더라고. 왜? 너무 아픈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달랬지. 달랬다고. 그때 달래줘야 돼. 응? 근데 거기다 들이다 대고 막 싸우면 어떻게 해요? 쫑나는 거예요. 쫑나는 거. 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응?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가 신유통이다라고 하는 것과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가성비에서 내가 완성했다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소득이 되려면 제대로 배워서 2명을 내가 내 파트너를 알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알린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잘 전달되지 않더라. 서툴더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기에 3개월 동안은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지 마시고 스폰서랑 같이 반드시 대동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같이 듣도록 네가 더 똑똑하지 않니? 해서 앉혀놓는 일만 하시면 돼. 그러면서 내가 검토할 일,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물건을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 먼저 첫 번째 스텝은 합리적인 소비자가 돼서 내가 물건을 직접 써보는 거.
그래서 진짜 애터미가 모든 전 제품이 아까 그런 컨셉에 맞춰서 할인 매장보다 더 싼지, 백화점 물건보다 더 좋은지, 인터넷 쇼핑보다 더 싼지를 확신을 내가 갖는 그 기간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반드시 거치기를 전 권유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알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오늘 한번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나 애터미에서 한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가서 그 얘기 하지 말고 뭐라고요? 물건 싸게 사는 방법 내가 알아보고 다닌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까지 알려드려. 가서 사업한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요? 근데 꼭 해. 그리고 알리지 말라는데 꼭 알려. 희한해. 하지 말라는 일은 꼭 해. 하라는 일은 안 해. 희한해. 나는 괜찮대. 꼭 알려. 꼭 알려. 꼭. 그리고 깨져. 싸워. 친구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다시는 너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너 죽는다 이러고 싸워. 원수가 돼.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우리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와 유사한 다단계의 상술에 상처를 받았던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초기에는 쉽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시라니까. 근데 언제 되느냐? 나로부터 한 3명 정도 좌측우측 3명 정도가 이렇게 형성돼서 나 포함 한 7명이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어져. 그때까지 힘들어. 근데 희한한 거는 하다 보면 한쪽만 커져. 한쪽은 100명 나오는데 한쪽은 달러 1명이야. 아예 1명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몹시 이 사업이 괴로운 사업으로 진행돼.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초장부터 한쪽 내리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양쪽으로 균등하게 내가 대실적 스폰서 주라고 관계없이 내 사람도 대실적에 반드시 넣기를 저는 권합니다. 진짜 성공을 하시려면. 나중에 이쪽에 다 넣어놨다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여기가 조금 크더라도 여기도 넣어놓으시라니까. 큰 필요로 가려면. 그냥 팀장 정도 될 거면 한쪽만 하셔. 근데 월 1억을 벌려면 월 1억 버는 방법을 따라 하셔야 돼. 대실적도 다 내 거다. 그게 중간중간 박아넣어놔야 돼. 내 사람들을. 그래서 밑에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래야 이걸 다 내 렉으로 가질 수 있어요. 2줄 다 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변화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한 줄 해주더라도 제가 다 합니다라고 하셔야 돼. 그게 내 거야. 진짜 내 거가 돼. 그래서 좌측 우측 이렇게 보너스 맞춰서 먹는 거는 스폰서 분들한테 궁금하시면 하셔야 돼.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레그를 그러면 빨리 어떻게 좌측 우측 3명 정도를 단기간 내에 3명씩 해서 나 포함 7명이 석세스 세미나 그 수가 있습니다. 석세스 세미나에 나 포함 좌측 우측 그죠? 한쪽 100명 가는 거 소용없고 소실적 기준으로 해서 3, 3이 가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여요. 그때까지 노력하시는 거야. 그게 나중에 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7명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7명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7명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복제 단위가. 이걸 갖다가 돌리는 것이 지금 세븐코어예요. 저걸 만드는 방법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그냥 숟가락으로 땅 파는 일이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혼자서 자기 지역에서 협력 안 하고 스폰서랑 협력 안 하고 어떻게? 혼자서 삽 들고 땅을 파면 그걸 삽질한다고 그래요. 근데 삽질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애터미. 혼자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지역에서 충주래. 그럼 나 충주 여기서 멀대. 그래서 충주에서만 삽질해. 그럼 충주 사이즈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버려요. 예? 충주 요 2시간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내 파트너가 있는데도 안 온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운동합니까? 7시간 반 타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셉을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생기면 과감하게 땡기셔야 돼. 대신 성공을 보장해 드려야 돼. 헌신적으로. 여기에 세븐코어 와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성공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침팬치가 아닌 이상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침팬치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침팬치 아닌 사람이 나오면 끝나. 내가 침팬치라도 알아먹는, 왔다 갔다 얼떨결에 졸다가 데려가다 앉혀놔도요,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한다니까? 아닌지 긴지 해보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방법들을 체계화시킨 것이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뜨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을 갖다가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 어설프게 가서 네트워크를 하다가 망한 사람들 주변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 계속 물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좀비라고 그래요. 이 좀비들이 계속 물어. 계속 물리는데 이걸 치료를 초기에 진압을 안 하면 온몸에 퍼지면 죽어요. 그래서 지도 좀비가 돼.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초기 3개월 동안 제일 이게 물렸을 때 좀비로 변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요때 어떻게? 딱 물렸다. 친구가 반대해서 딱 물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전화기를 든다. 스폰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어서 SOS를 청한다. 스폰서님 저 물렸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하나 하면 돼. SOS. 예? 아시겠어요? 후속 조치하는 까지 다 했고, 그렇다면 자 이제 진짜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파트로. 빨리 성공을 하려면 바로 몰입이 답입니다. 몰입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띄엄띄엄, 2주에 한 번 띄엄띄엄 오면 요게 10년이 돼도 성공을 못해요. 그 몰입 이론의 창시자인 칙센미야이 교수가 있어요. 그 칙센미야이 교수의 몰입하고 제가 또 하는 몰입하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얼룩말이 몰입을 합니다. 그죠? 몰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망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하면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몰입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룩말도 몰입을 하는데 사람이 왜 몰입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몰입을 우리가 수동적인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얼룩말이 만약에 달리기가 발달해가지고 절대로 안 잡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가 자기를 쫓지 않으면 삶이 무료해져요. 재미가 없어. 근데 사자한테 쫓길 때는 진짜 생동감이 넘치고 뭐 진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슬 사자 우리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몰입에 이제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정말 생동감 넘치고 산다운 삶을 사는 것 같은,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암벽 등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저래도 몰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몰입을 위기감으로 유도되는 몰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목숨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도 몰입이 되지만 어떤 위기감이 유도가 돼도 몰입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칠 때도 몰입이 되죠.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희열을 느끼는데 저때 느끼는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희열이죠. 이런 몰입은 우리가 이제 능동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의 모든 기능은, 진화론적인 기능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몰입도 그런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건데, 중요한 순간에,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한 겁니다. 우리 뇌는 테니스가 뭔지를 모르고
전자오락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이가 전자오락을 하죠. 쉬지 않고 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신호가 이제 뇌로 가는 겁니다. 그 뇌는 그 신호가 가는데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막 혼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뇌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아, 아이가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잘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숨이 걸린 만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속으면, 그러면 몰입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몰입의 원리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교수 황농문 교수가 이 몰입이론의 거의 권위자입니다. 예? 그래서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도 저 몰입이론이 굉장히 지금 퍼져 있고요. 저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웬만한 일은 성공하기 가장 뿌리가 바로 몰입이론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IQ가 아니더라는 게요. 예? 성격도 아니고. 예? 왜? 대체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성격이 괴팍해요. 성격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하거든요. 왜 성공을 했느냐? 몰입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능력들이 무한에 내가 깨어나더라는 게요. 창조적 내가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에? 그 위대한 내가 잠자고 있던 뭔가가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것을 깨워주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몰입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배수진을 칠 때 그래요. 예.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300척에 마주쳤을 때 12척밖에 안 나왔지만 뭐라고 그래요? 응? 저에게는 아직도 어떻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이걸 계산기로 따지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몰입을 하면요 방법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뻥치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처음에 딱 내려왔을 때 다 망가져서, 그죠? 자기 몸도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고문도 많이 당하고 계급장 백의종군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너가 해봐라 해서 막상 가보니 수군은 싹 다 더 전멸돼 있고 남은 건 12척 빼고 다 패배에 쪄들어가지고 이제 있는 그 군사 몇 명 데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한 거야. 전략을 다시 세웠다고요. 자,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잘 달리는 100m 선수가 누구죠? 우리가 머릿속에? 우사인 볼트. 그죠? 9.7 세계 기록 가지고 있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우사인 볼트하고 경주에서 이기면 100억을 준대. 이길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이길 수 없어? 도구를 바꾸면 돼. 우사인은 그냥 뛰고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가.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야, 방법을. 근데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걔하고 나하고 같이 뛰어? 이 망구가? 할 망구래도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토바이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토바이 운전해서 땡기면 어떻게? 누가 이겨요? 누가 그 조건에 같이 팬티만 입고 뛰라고 한 조건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만약에 우사인 볼트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100억을 줬다 하면 어떻게? 머리가 작동이 되는 거야. 방법을 찾는 거야. 위대한 나를 찾아서 가장 나한테 위대한 거를 꺼내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몰입이론이에요. 우리가 시험 전날 밤 그냥 당일치기 하잖아. 그때 어떻게 생각이 잘 돌아간다. 막 내일 시험 친다면 막 돌아가. 시험 다 보고 나면 딱 나오면 어떻게? 싹 가먹어. 요것도 몰입이론이에요. 뭐냐면 몸은 내가 어떻게 위기감을 넣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몰입감을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 훈련을 해요. 저도 이걸 20년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몰입해서 합니다. 골프도요. 제가 6개월 만에 싱글 쳤어요. 초몰입했어요. 한 주에 4박 6일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36홀씩 126홀을 치는 거야. 그걸 4개월을.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이 2년 가서 필드 칠 거를 어떻게 4개월 만에 다 쳐버린 거야. 그러면 단순 그거로는 제가 4개월이지만 그죠? 남들은 그게 어떻게 2년 3년 할 일을 저는 4개월을 끝낸 거예요. 몰입 이론이에요. 몰입. 저는 항상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이걸 모든 걸 극복했어요. 제가 영어회사 대표로 갔을 때도 가보니까 지점장들이나 지사장이 무슨 뭐 석사에다가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다. 나보다 더 해. 근데 내가 대표이사야. 제가 3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집을 안 들어가서 사무실에 잤어요. 그리고 그쪽 영어 관련된 책이나 이런 쪽을 다 읽었습니다. 3개월 동안. 초몰입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읽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딱 강의하는데 그 석사 박사들이 물을 끓어. 몰입이에요. 몰입. 초몰입. 제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18일 만에 우리 와이프 꺾었어요. 제가 만났는데 18일 만에 꺾어버렸다니까. 왜? 딴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헷갈려. 딴 생각 하지는 못하게끔 정신없게 성취를 하는 거야. 오로지 살겠다. 필사 즉 생. 생 즉 필사. 그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나를 몰아넣어야 돼. 여러분이 애터미를 받아들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이게 잘못되면 내가 죽는다. 내 인생이 끝난다. 정말 잘못되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전업을 할 때 2016년 12월 때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야. 부업으로 1년 반을 갖다가 준비했을 때 150만 원 애터미에서 벌었어. 애터미에서 얼마 벌었다고요? 2016년? 에? 아니지. 맞지? 그치?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 정확하게. 에? 1년 반 부업을 했을 때 150만 원 판매사. 이틀에 한 번 30만 포인트 맞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 말도 안 들어먹지. 파트너한테 얘기하면 제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러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지. 이런 사람 붙들고 내가 이걸 갖다가 전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길을 계속 갔다가는 언젠간 내가 퇴직을 해야 돼. 2, 3년 있다가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야. 2, 3년 후에 내 미래를 정확하게 계산도 해보고 와이프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업을 하게 되면 여보 150만 원밖에 못 벌도 내가 벌던 거 600, 700이 당장 안 나오면 생활고가 굉장히 심할 거다. 그런데 6개월만 버틸 수 있겠니? 죽는 마음으로 내가 할게. 내가 6개월 만에 800 찍게끔 할게. 그렇게 했어요. 배수진을 딱 친 거지. 한 달, 12월달 이제 그만둬서 한 달 죽으라고 했더니 165만 원. 또 다음 달 죽으라고 했더니 2017년 1월에 180만 원. 또 1월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쭈네, 2월 달에. 2월 달엔 줄더라고, 이게. 날짜가 줄어가지고 이게 줄어. 이게. 다시 160 얼마. 또 3월 달 죽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한 220만 원. 4월 달 죽으라고 했더니 300 얼마. 약속한 6월이 내가 이제 그건데 800은커녕 이제 300 하는데 물건 사는 돈이 더 많아. 물건 사는 돈이 더 많아야 안 많아요. 막 그거 유지하려고 하니까 막 하지. 월세는 3개월 밀려가지고 쫓겨날 위기까지
가는데도 그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 우리 미래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12척밖에 안 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할 걸 안 거야. 어떻게? 이 방법으로 안 되니까 고민한 거예요, 이순신이. 지형지문을 이용하겠다. 가서 본 거야. 그리고 울돌목에 휘어치는 그 구간을 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연의 힘을 이용하겠다. 우리가 우사인 볼트를 못 이기지만 오토바이 운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글로 끌어들여야겠다. 네? 그래서 유인작전에서 울돌목에 그게 다 수장을 시킨 거죠. 이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2척이지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이 저도 어떻게? 반드시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을 저질렀고 가서 5월 달에는 내 힘이 다 안 되니까 스폰서들이 도와서 총장님하고 편의점공장 같이 도와서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니까 어떻게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냐고요. 다 걸어봤냐고요. 전 다 걸었어요. 5월달 다 걸고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6월달에 국장이 돼서 정확하게 850만 원 지켰어요. 그리고 6월달 가서 6월 16일 날 스피치 할 때 제가 이제부터는 아내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는 그런 남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회장님이 멋진 남자라고 칭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안정화되면서 다시 국장 됐지만 그 다음 달에는 또 좀 이렇게 도전하고 나면 또 이제 출연 걸어요. 한 400으로 떨어지더라고. 뭐 어떠냐고. 뭐가 쪽팔려. 그게 원리인데. 그리고 다시 죽으라고 한 거예요. 600이 700, 700에서 800.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세무신고한 거 딱 12만 원 빠는 1,480만 원을 4월달 월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몇 배가 올랐어요? 10배. 이런 일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년에 꽃피는 또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요게 3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요게 중국에 들어가서 퍼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월 5천이 벌게 또 인도에 터지면 어떻게 해요? 1억 벌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래 기억을 회장님이 얘기하듯이 미래 기억을 딱 해놓고 된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놔야 어떻게 해요? 몰입할 수가 있다고. 그 꿈을 꽂혀놔야 내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딴 데 볼 틈이 없어요. 몰입은 뭐냐면 오토바이를 300km로 땡기는데 달릴 때 옆길을 봐요? 경치가 좋다고? 여보 부른다고 봐? 보는 순간 어떻게 돼? 뒤지는 거예요. 달릴 때는요. 하나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요. 내 몸이 변화를 일으켜요. 응? 그동안은 나약했던, 게을렀던 나, 패배에 쩌들었던 내가 자그마한 것들을 성취하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게 돼요. 왜?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2달 만에 다시 국장 도전했어요. 3달 만에 또 도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되는 거야. 오토로 가는 거예요, 오토로. 에? 그런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은 게임과 같은 원리인데 뭐냐? 단계별 상승이 안 일어나면 게임이 어떻게? 사람이 안 합니다. 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3, 4 이렇게 게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기초 끝나면 스테이지 2 하면 여기서 또 막 해. 요거 한 단계 올리려고 죽으라고 해. 에? 단계별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직급도 판매사서부터 팀장, 국장 7단계 딱 돼 있어요. 스테이지. 근데 스테이지 4에서 대부분 머물러. 에?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본부장에서 머문다고. 그건 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페리얼을 꿈꾸세요. 월 1억 이상 버는 걸 꿈꾸세요. 월 1억 이상 벌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있는 나를 미리 생각해 보세요.
처절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승리하는 그것을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서 마지막 전투 때 갑옷을 벗고 스스로 죽음을 택해요. 왜? 자기가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민중 폭동이 일어날 걸 아니까 자기를 따르던 장수들이 다 역적죄로 죽을 걸 알고 옷을 벗습니다. 결자해지. 예?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도도히 가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 때문에. 그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불강불급. 미치지 않으면 못 미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왜 못 미치냐? 한 마음이 되면 이게 충하는데 마음이 두 개야. 이게 환자가 저게 이게 두 개거든요. 이게 충자가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어떻게? 환자예요. 환은 뭐냐? 환장할 환자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첩을 하나 뒀어. 내가 성공해서. 남자의 성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이 생기면 차가 바뀌고요. 차가 바뀌면 여자가 붙어요. 예? 그러면 첩이 하나 생기면 퇴근 후에 집으로 가요? 첩한테 갈 생각을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12시 되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첩한테도 거짓말하고 여기도 거짓말해요. 왔다리 갔다리. 요게 환장할 환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 중심 잡으려면. 내가 애텀에 올인하자니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문호성 너나 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던 일도 적당히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첩집에도 갔다가 이쪽에다 갔다가. 사랑이 그렇게 되면 사랑이 되겠냐고요. 절대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없애야 돼요. 무조건 하나를 없애야 돼. 첩을 선택하든지 조광지자를 선택하든지. 예? 저는 어떻게? 와이프를 첩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쁘다 하니까 진짜 이뻐지더라고. 요새 저희 와이프 진짜 이뻐졌어요. 놀라워요, 놀라워. 이것도 몰입이야. 계속 세뇌를 했더니 이뻐지더라고. 어? 왜? 첩을 거느리려면 돈이 들잖아. 이건 돈이 안 들어. 얼마나 효율적이야. 그리고 갈등이 없어. 마음껏 사랑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어? 그래서 내일 신혼여행 간다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자. 너하고 내가 진짜 이제 당신과 내가 같이 동반성장하는 이 애텀이 만났었기 때문에 삼성에 다닐 땐 내 성장이었어요. 내 성장. 와이프는 희생. 그런데 이제는 동반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기뻐서 같이 하는 거야. 어?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같이. 동반성장. 어? 그러니까 장점들을 다 생각해서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깔끔해지는 거예요. 하나를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계제를 책임져야 된다면 직장은 다니셔야 돼요. 근데 마음만큼은 어떻게?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시작할 때 이 세븐코어를 열 때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븐코어는 빠지지 않는다. 왜? 성공하려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원리를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라 나를 구속시킨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성공하려면 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이크를 잡고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한테도 드리지만 나한테 계속 듣는 거야, 이게. 매주. 정신 차리라고. 왜? 저도 나가서 깨지면 헷갈린다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누구한테, 요 친구한테는 나를 갖다가 내 말이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을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거절당하면요. 저도 후달려요. 어? 그때 어떻게? 다시 나와서 내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이겨내듯이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또 실천해서 성장할 때 저한테는 확신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20몇 명이 시작했다니까 여기.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담다 못 담아가지고 이걸
지금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서 같이 보잖아요. 응?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본다니까요. 호주에서도 봐요.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도 본단 말이에요. 응? 매주. 이게 여기가 생명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파트너를 설득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앉혀놓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응? 그것도 2명 앉혀놓는 거. 응? 몇 명 앉혀놓으셨어요? 지금 딸랑 1명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그냥 살았던 삶에서 한 번 정도는 몰입해서 다 던져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그래야 미래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 3년 전에 이랬던 애가 어떻게 해요? 얘는 뭐가 바뀌었죠? 뭘 선택했죠? 둘이 햄버거 먹는 걸 선택했어요. 애터미를 선택하면 어떻게 변할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유언을 남겼던 말이 이겁니다. 천시부려 지리여 지리부려 인화라. 천시를 잘 선택해라. 지금 어떻게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로 가고 있죠? 예. 애터미가 성장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성장하는데 몸을 실는 거야. 조선업에 가서 조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미 그건 저어가는 거예요,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애터미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 1조 했다고. 1조가 시작이 되니까요. 아니, 점 찍어놓은 거예요, 점. 딱 점 찍었어요, 애터미가. 10년 만에 점 하나 딱 찍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왜? 진짜 큰 시장, 중국, 인도 하나도 건들지 않았잖아. 인도네시아도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발리 갔더니 5만 명 조직의 총 리더가 제 파트너가 될지를 누가 알았겠냐고요. 5만 명이 통째로 온다니까 9월 달에 이제. 여기서는 200명 만드는데 아주 그냥 3년 동안 똥 빠지는데 도 가서 일주일에 찍 한 번 얘기했더니 5만 명이 오겠대. 어쩌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일 지금 총장님이 가잖아요. 내일은 사이즈가 더 커. 베트남에. 호치민에 5만 명, 하노이에 5만 명, 10만 명 조직을 가진 리더하고 내일 단판지로 가잖아요. 에? 거기에 또 제 파트너 우리 김진 사장이 또 베트남 또 후원 번역하러 또 가잖아요. 통역하러. 응? 그럼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큰 걸 배우겠냐고요. 응? 그래서 우리 센터에 여기 2배 되는 것, 이 센터에 2배 되는 것이 호치민하고 어떻게? 하노이에 이제 6월이면 개설할 수 있게끔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미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사무실을 냈고, 이게 빨리 끝내야 내년에 어디요? 중국으로 다 가야지. 중국은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요? 파트별로 나눠야 돼요. 우리 본부장들이 장수들을 나눠서 순회 공연을 해야 돼요. 순회 공연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만 하시면 돼. 인적 알고 있는 인맥. 네? 이런 변화의 천시를 읽으셔야 돼. 이 천시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불여지리요. 어디에 소속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삼성에 가느냐, 어디에 가느냐, 그죠? 내가 북한에 있느냐, 남한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지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탑 센터라고 하는 멋진 잘 되는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기왕이면 강남에서 노란자리 땅에서 사업을 해야죠.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기왕이면 서울대 가서 들어가야죠. 그 지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나라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내 선택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데 뭐냐? 이걸 먼저 검토하고 제대로 선택을 하고 나서 몰입을 하셔야 되네. 제대로 되는 데다가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지리를 선택하면 뭐예요? 우리 탑센터 또 왔어. 최고의 명문 그거야. 애터미에서도. 왔는데도 어디든 성장하고 어디는 안 해. 문제는 이거의 인화. 맨날 싸움박질하면
스폰서 어떻고, 너 PB 넣어줬니? 안 넣어주니? 왜 사람 안 달아주니? 맨날 그러고, 왜 너는 돈 버는데 밥 안 사니? 맨날 이런 얘기하면 싸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다.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 사람을 키우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낮추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손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성윤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적자 생존. 적자를 봐야 생존한다. 근데 적자 볼 생각을 안 해요. 다 흑자 볼 생각을 해. 내가 흑자 볼 생각하니까 내 파트너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응? 내가 적자 보는 마음으로 애가 클 때까지 어떻게? 놔두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레그당 5천만 원씩 연금으로 주잖아. 응? 내 세 딸 아무리 키워봤자 우리 이정혜 사장님 키운 거보다 효도 못해. 그게 이정혜 사장이 5천만 원 나한테 벌어줄 사람이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일이 이루어져. 에? 명심하세요. 손해보고 사세요. 애터미에서는 그게 성공 방법이에요. 우리 총장님처럼. 우리 총장님은 너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에? 너무 손해보셔. 본인이 총대를 너무 해가지고. 적당히 매시라고 그랬어요. 그 총대를 좀 나눠 매게끔 하시라고. 응?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진인사 대처명에 내가 정말 진인사. 이게 진 빠지도록 내가 일을 하라는 거야. 어? 내가 진이 빠지도록 한 번 정도는. 그리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이런 시대 변화 흐름에 내가 맞는 일인가. 그죠? 이런 거 검토해 보시라는 거야. 냉정하게. 그죠? 이건 다 사업 설명 때 들었던 내용이고, 그죠? 예.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이제 베이비붐 세대 1,300만 명이 그만둬요. 이 사람들이 널려 있어. 내 대상에. 세상은 넓고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쏟아져. 애터미가 필요한 사람들이 쏟아진다고. 할 게 없어져요, 이게. 이런 것들을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고. 예. 자, 이건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정리할 게 있어요. 자, 몰입이 답인데 모든 사람들은 천재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긴 자를 이길 수 없는데 즐기는 자도 미친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즐기는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미쳐야 돼요. 딱 100일만 한번 미쳐보자 이게. 여러분이 일단은 사랑도 얻어지는 게 어떻게요? 100일이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머리가 IQ가 집단 IQ가 전 세계 1등이에요. 네? 그 다음이 일본, 북한이야. 그 다음이 대만이고. 홍콩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집단 IQ로는 1등이 대한민국, 2등이 일본, 북한 105, 대만이 104입니다. 미국이 98이에요.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디가 있어 지금? 40몇 인데? 이스라엘, 그치? 40몇 위, 45위. 94예요, 94.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하느님이 선택한 천손민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걸 언제 이걸 지배시킬까? 이렇게 봤더니 애터미 통해서 이걸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예. 자. 아까 황론무 교수가 말할 때, 몰입 창시자 있어요. 이게, 칙센미아이 저 교수인데, 이건 영어로는 플로예요. 흐름을 타라는 거야. 시대 흐름과 자기 어떤 그 주기가 있잖아요. 감각 주기. 이걸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황론무 교수가 하고, 그러면 몰입은 바로 돋보기입니다. 한쪽에 고정하는 거예요. 아까 충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환이 아니라 충. 하나에 고정하는 것. 손 떼면 안 돼요. 하나를 그대로 고정해서 돋보기로 쪼여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거기에 천재적 발상이 나오더라. 에디슨도 어떻게? 1000몇 번에
계속 생각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했던 거 하듯이 아까 몰입은 배웠고요. 그러면 진짜 몰입의 상태는 뭐냐? 어떤 게 몰입의 상태인가 한번 볼게요. 내가 진짜 몰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서경준 교수가 얘기하는 몰입 이론이 이제 몇 명이 이제 하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레빈의 성장하는 그 단계를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레빈은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는 죽음을 기억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각각 개별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얽혀 있습니다. 일단 몰입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몰입할 수가 있겠죠. 몰입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면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레빈은 이것을 체험을 합니다. 안나 카레니나에는 대단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러 대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빈의 풀베기 대목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연구하는 사람치고 이 풀베기 장면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레빈은 지주입니다. 그래서 영지 경영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농부들과 자신 사이에 어떤 벽 같은 게 세워져 있어서 그게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레빈은 책도 많이 봅니다.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빈은 풀베기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무슨 취미도 아니고 소일거리도 아닙니다. 지주가 시간이 남아서 어느 날 그냥 한번 풀베기나 해볼까? 그런 건 아닌 것이죠. 레빈은 진심으로 농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를 합니다. 그 풀베기 과정에서 그는 자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빈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배웠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30분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몰입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몰입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레빈은 풀베기에 완전히 집중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자, 레빈은 지주입니다. 험한 노동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일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무슨 비교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무슨 거창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는 풀베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가 이 풀베기에 몰입해 들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 자아의 밑바닥에 가면 갈수록 그는 이상하게도 자아가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의식이 해방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는 지금 그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일이 쉬워졌다.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자, 일이 쉬워집니다. 그거는 그가 자아의 그 어떤 궁극적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자아가 해방되고 의식도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단계에서 살짝 벗어나갖고 다른 데 신경을 씁니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한다든가 앞에 사람을 쫓아가려고 한다든가 이거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겠나 이런 어떤 분심이 생기면은 갑자기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의식하고 보다 잘하려고 애쓰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는 갑자기 일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둑이 잘 깎이지 않는 것이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흔히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아지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톨스토이 역시 딱 그 무아지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레빈의 풀베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낫이 저절로 풀을 베었다. 그것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레빈은 오랫동안 배워나감에 따라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때에는 낫 그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움직이고 있기라도 하듯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도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되어갔다.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일이 저절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레빈이 의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일이 저절로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상태가 되면 행위의 주체자는 없습니다. 그냥 그 행위가 그 행위 자체의 어떤 논리에 따라 이어질 따름인 것이죠. 레빈은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 지고에 행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복이란 표현이 벌써 이 짧은 문장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게 들을 때마다 저는 저런 순간들을 한두 번씩 경험하면서 산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과거 기억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진짜 미치도록 몰아지경 속에 빠져서 어떻게 그 자체가 의식하지 않는데 잘 돌아가는 것. 전 요즘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그냥 웃고 그냥 하는데 잘 돼요. 옛날에는 근데 그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어떡하냐? 의식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단계가 그 단계가 넘어가서 몰입이 완전히 되면 의식하지 않는데 더 잘 돼.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요? 행복이 진짜 지고의 행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야. 무의식적 유능자가 돼서 내가 이렇게 손대기만 하면 저절로 돼.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 최고 전무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애터미가 어떻게 해요? 회장님의 역량으로 회장님이 있는 곳에만 데려가서 역량으로 다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자장격지에서 유능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반대급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설득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면 대인관계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그죠? 파트너들하고 상담했을 때 상담이 안 되면 자꾸 분쟁이 생기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업이 안 되고 성장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터미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계에서 제일 싸고 좋은 거 물건 파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안 될 뿐이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 12척밖에 안 돼 있지만 우사인 볼트보다 내가 달리기는 못하지만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배우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바로 지혜의 힘이고 우리는 그 지혜와 영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고 그 만물의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묶여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여러분 스스로가 꿈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위대한 나를 끼우려면 아까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작은 단순한 일이지만 반복하는 겁니다. 싸고 좋다 하는 물건 전달하는 일 어떻게 보면 별 성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몰입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커져서 굴러갑니다. 그걸 믿으시고 큰 성공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샤론 로즈 마스터 무노성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애터미 사업은 몰입이 뭐라고 했죠? 답이다. 다시 한번 애터미 사업은 몰입이 답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보시면 자리에 자석표 있거든요. 그것 좀 떼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